부산 최고의 일부 무역상 황동명 대표를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본인은 뭐 아니라고 책에도 써놨는데 나도 이거 돈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무작정 한번 뛰어들었던 거죠. 이제 뒤에서 몰래 따라도 다녀보고. 안녕하세요. 오늘 김영춘 TV 별사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별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제? 별처럼 빛나는 특별한 보통 사람, 이 별사람입니다. 별사람 네 번째 순서 부산 최고의 일부 무역상 황동명 대표를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번째 별사람 황동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조그마한 이제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9세 청년입니다. 황동명 대표는 글로벌 TNT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하나 또 창업을 했는데 네. 글로벌 DNS 이 계열사다 그죠 이제? 네. 계열사까지 새로 법인을 또 하나 창업을 하셨어요. 네. 회사 이야기는 좀 이따 또 해볼 텐데 소개 그때 해주시고요. 제가 한국 최고의 일부 무역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의 기본 아이템들이 주로 이제 일본에서 생활용품이나 또 각종 상품을 수입을 해서 네네. 한국 전체에 파는 네. 그런 이제 일종 유통 사업이다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황 대표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토목공학과를 다니셨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토목공학과를 다니다가 학교를 다 안 마치고 네. 학교 중간에 사업 창업에 뛰어들으셨어요. 그 계기가 참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원래는 제가 부산에 있는 모 대학의 토목공학과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집안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딱 들어간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다니게 근데 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이 좀 넉넉한 편이었다면서요. 네,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버지께서도 원래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사업이 원래 제조업이셨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가형 제품들이 많이 이제 제조업 시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이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좀 휘청거리면서 대학 들어간과 동시에 이제 조금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도 이제 학자금 융자 받아서 네네네. 등록하고 막 그렇게 고난의 시작이 대학교 때부터 시작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학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제 약간 좀 철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대출을 받고 했던 게 제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했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겠지 했는데 군대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나의 빚이고 내가 졸업을 하고 다 갚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군대 갔다 와도 집에서는 전혀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죠.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결국 내가 다 짊어져야 될 짐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 내 미래가 좀 불투명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학교 처음에는 휴학하고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이제 일본을 가는 배를 타고 보따리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흔히 말하는 보따리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봤거든요. 네. 우리 황 대표 쓰신 책인데 나는 최고의 일본 무역상이다. 그 책을 보면은 일본과 이 무역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사업을 하려고 처음 일본에 간 게 아니라 네네.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사업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면서요. 네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대학교 갔다 오고 난 이후로도 비행기도 한 번 타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뭐 어학연수도 가고 뭐 배낭여행도 가고 하는데 나도 여행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저와 이제 형편이 좀 비슷한 친구들끼리 찾기 시작했죠.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해외여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을 18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여행을 갔다가 친구들은 배를 탄과 동시에 막 여행 계획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는 그때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당시에 보따리 하시던 이제 할머니들이 보이는 거고 그 여행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그게 뇌리에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특히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예전부터 이런 보따리상에 대한 약간의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릴 때도 잘 사는 친구 집 가보면 아버지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든지 아니면 뭐 배를 타시든지 이런 친구들도 많고 해서 나도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무작정 한번 뛰어들었던 거죠. 이제 보통 그런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하는 네. 일본 보따리상을 시작했다. 그게 대학교 재학 중에 네. 휴학하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학교를 따지고 했었는데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휴학을 처음엔 했었죠. 1년 정도 휴학했다가 이거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미래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중간에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처음엔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업이든 처음부터 무조건 잘 되는 그런 사업은 없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보따리 장사는 제가 한 3개월에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다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솔직히 약간 좀 불법적인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몰래 이제 물건을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상황에도 안 맞고 그냥 이거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 한번 팔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자본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제 손에 있었던 돈이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둔 제 종잣돈 300만 원 정도가 다였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없고 전혀 하다 보니까 뭐 물건 가지고 와도 전부 다 재고로 남고 판매하는 방식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다시 또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 한 2년 정도 아르바이트에서 돈 조금 모이면 또 일본 가서 물건 들고 와서 또 팔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사오고 해서 2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이 잡히는 거예요. 2년 하니까 자기가 잡힙니까? 자리가 완전히 잡히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 안 해도 내가 이 일만 해서도 내 기본적인 생활은 되는구나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또 조금 잘 되려고 하면 인생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잘 되려고 그러면 또 위기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2008년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리만 브러스 사태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입 물품 가격이 2배로 뛰어버리니까 일본 환율이 굉장히 세지니까 그렇죠. 갑자기 똑같은 가령 100만 원을 들고 나와도 살 수 있는 물건을 50만 원밖에 못 사는 그렇죠. 절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수입하는 조건은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 또 6개월 정도 버티니까 이제 수입품 가격이 조금씩 인상이 되면서 시장이 또 안정화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랑 이제 한참 이제 경쟁을 하는 업체들이 한 6개월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저만 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더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년 정도 걸려서 자리 잡고 생활할 수 있는 수입 정도가 발생했다. 네. 뭐든 간에 한 3년은 고생을 해야 그다음 한 단계 또 점프하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젊은 도전자들 특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3년은 해야 길이 보인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황 대표가 20대 나이에 맨땅에 헤딩하는 완전히 진짜 무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시작해서 3년 정도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도 그냥 고생만 하고 될 건 아니고 네. 계속 공부하고 몸으로 부딪혀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어떤 물건을 사야지 싸게 사고 좋은 물건을 산다 네. 이런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개척을 했는지. 처음에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자기의 노하우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에게도 물어보고 다른 상인들에게도 막 물어보고 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정말 하염없이 막 시내를 계속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에서 딱 내리면 이제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뒤에서 몰래 따라 또 다녀보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도매시장이라는 곳을 제가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완전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도매시장이다 그러면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 뭐 도매시장이라고 크게 써붙여놓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빌딩인데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래하는 사람들하고만 거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홍보도 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들하고만 그냥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런 거래처를 제가 찾게 된 거죠. 우연히 찾은 건 아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찾았기 때문에 결국 발견한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시스템 자체도 우리나라처럼 당연히 저는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입구에서 딱 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막냐, 일본어도 전혀 모르니까 너무 당황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정상적인 출입 카드를 또 만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황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뭐 아니라고 책에도 써놨는데 뭐 내성적이고 뭐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어릴 때 그랬는데 근데 책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은 어떤 파이팅 있게 확 도전하고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열어 제낀 거죠. 그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이제 서로 바쁘시다 보니까 저를 이제 챙겨주고 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아직도 그걸 되게 가슴 아파하세요. 저한테 내가 너를 어릴 때 더 챙겨주고 더 잘 먹이고 했으면 네가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강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받고 뭔가 의지하고 하는 것 자체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제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되어버린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시작을 너무 딱딱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네. 한숨 돌리는 의미에서 네. 연애는 어땠어요? 연애도 적극적으로 막 대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몇 살 때 하신 거죠? 결혼을 제가 33살 때 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나서 네네네. 한 여자는 내가 어떻게든 밥을 먹이고 살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 결혼했는데 연애도 학교 다닐 때 잘했을 것 같은데 좀 아니, 인물도 좋고 성격도 아주 극적이고 그래서 성격이 완전 극과 극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환경에 맞춰서. 지금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저를 알았던 친구들이 지금 저를 보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사업하고 막 깨지고 도전하고 성공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했다. 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좀 정치인인데 네. 제 고등학교 동기들은 제가 정치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안 좋아하고 늘 뒷전에 있고. 숨은 고수는 마지막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몇 년쯤 된 거면 한 15년? 그렇죠. 제가 2006년도 정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만으로는 30대신데 네. 연 매출이나 수익을 물어보면 실례겠지만 네. 직원이 몇 명쯤 되세요? 직원은 지금 저희들이 한 6명 정도. 6명. 그러니까 6명 월급을 주고 네. 황 대표도 월급을 갖고 와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고도 이제 사업은 또 돌아가는 네. 재생산 구조가 돼야 될 거고 네. 그런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지금 발생을 하고 네. 순이익도 생긴다. 네. 이제는 창업가가 아니라 네.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이 황 대표가 이 자리에 또 초청받은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본인이 작은 기업 하나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네. 성공을 시키고 난 뒤에 보통 사람들은 그걸 더 크게 키우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네. 계속 일로 매진하거든요. 네. 근데 젊은 나이에 본인이 했던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네. 나누어 주는 일에 요즘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별사람에 초대하자 그렇게 마음먹게 된 건데 네. 지금 주로 창업 희망자들, 창업 도전자 이런 분들한테 멘토해주는 네. 그런 작업도 하시고 네. 컨설팅도 하시고 네네. 또 대학교 같은 데 가서는 이제 그런 특강도 하시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시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시는지. 일단 열심히 앞만 보면서 일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 먹고 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직원들을 제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 사업에만 계속 매달리고 하기에는 뭐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돈도 좋겠죠. 돈은 저희 가족들 풍족하진 않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만 벌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돋보이는 사람이 제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뭐 체격이 큰 것도 아니고 정말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다닐 때도 그냥 항상 중간보다 조금 부족한 듯 조금 더 나은 듯 그런 위치에서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항상 커왔었어요. 그런데 사회 나와서 제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고 이걸 이루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한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연히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조금 바꿨으면 하는 이야기들 얘기해 주니까 학생들이 또 되게 공감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들을 조금 얘기해 줬는데 그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 얻었어요.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그게 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끝날 때 돈은 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황동명이라는 사람이 크게 유명하고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 정말 멋지게 잘 산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보다는 너네 아버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면 너네 아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힘들게 막 창업하시는 분들께 가서 제가 제 작은 경험이지만 이렇게 나눠주고 그분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도 좋고 보람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은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주 뭐 좋은 이바지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 혼자서 뭐 돈을 벌고 네. 거기에서 내 가족들하고 그냥 오붓하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의 작은 성공이지만 이 경험을 나누고 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네네. 아주 그 귀중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 대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지금쯤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들을 취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좀 히트를 치고 많이 팔았던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거 소개 좀 해주시죠. 그냥 일본 사람 어떻습니까? 따로 놀거든요. 정말 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싸울 땐 또 싸워야 되고 그러겠지만 한 230번 정도.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